어제 오늘 변신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싹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오늘은 충남을 갔는데요. 표정과 말투, 단호해진 메시지 직접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생각과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그 대여 투쟁령이 좀 검증이 되지 않았다, 좀 걱정이 된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병역 문제를 거론을. 병역 문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들으니까 대한민국 살아있어요. 현장에서 죽겠습니다. 현장에서 죽겠습니다라는 말이 황교안 전 총리 입에서 나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분이 학습 능력이 상당히 좋으신 건가요? 전에 황 전 총리 모습과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나와서 말이죠, 김성환 평론가님. 뭐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조사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그때 네. 또 막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최동욱 검찰총장 뭐 찍어내기 논란도 있었고, 네. 그리고 국회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이 막 따박따박 따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하고 하는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일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관료 생활을 끝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정치 준비를 했던 거죠. 한 2년 네. 동안에 2년 동안 각 지역 또 뭐 교회 이런 데 다니면서 간증 활동도 하고 또 네. 정치인으로서 수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치부심 준비하다가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른바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네. 든든하게 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조언도 해줬을 거고 네. 이제는 관료적 이미지 또 공안검사의 이미지 이런 법조인의 이미지를 벗고 정치인으로서 뭔가 좀 품이 넓은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계속 주변에서 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분 오늘 패스트푸드점까지 갔더라고요. 장혜찬 평론가님. 여기를 자주 오시는지 물으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곳이고 직접 햄버거를 나른다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일정이 바빠서 이제 빨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수행원이 주문을 해주고 날라주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직접 주문을 하고 햄버거를 자리로 가져와서 당원들과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자주 안 올 줄 알았다는 당원들의 질문에 네.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와서 아내가 오면은 내가 주문도 하고 나르는 수밖에 없다면서 또 가정적인 면모까지도 과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무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부분 지적이 굉장히 끊이지 않았거든요. 관용 차량을 뭐 네. 서울역 플랫폼까지 들고 들어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의 전 총리 그런 말 정말 듣기 싫어하셨을 텐데 말이죠. 그 부분을 굉장히 의식해서 지금 참모들이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룰을 보게 되면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입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가장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핵심인 30%인 국민 여론조사에서 또 이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딱딱한 모습, 또 공안 검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소탈하고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줘야만 그 30%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브랜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스스로 패스트푸드 주문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바로 과거에 종북 세력 해산시켰다라는 통진당 얘기까지 하는 단문. 웃음 띤 얼굴로요. 짧게 치는 게 정치인의 성공 비법이라는 걸 알기라도 하듯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사실은 입당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 과거 총리 시절 그 말하는 어법 그대로 얘기를 해서 제가 여전히 총리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엔 스피치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받으신 게 아닌가 싶고
워딩도 옆에서 누가 좀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네. 그래서 이제 단문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황교안에서 지금 강교안으로 지금 약간 진화를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이 모습 네. 강하다. 강하다. 예. 네. 그러니까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한동안 또 막 그 강철수 네. 이미지로 변신 시도하고 또 어법이 또 바뀌고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 이제 이분도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몸이 익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약간 좀 어색한 부분들이 좀 적잖이 눈에 띄긴 하네요. 네. 이게 반기문 효과인 거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다시 정치 무대 데뷔하고 네. 뭐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에 그때 뭐 선상 갔을 때 성묘를 잘못했니 어땠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뒷말이 있었어요. 대중교통도 한번 이용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엉뚱한 데 돈 집어넣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렇게 뭐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 먹거나 이런 행보들을 의도적으로 했을 거고 네. 또 그렇게 했을 때에도 그때 반기문 전 총장 같은 실수를 다시 재현하지 않도록 네. 아마 처음부터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행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전 대표까지 세 분이 오차범위 내외에서 호각지세를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탄핵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그렇지 않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자, 황교안 전 총리가 오세훈 전 시장을 훈훈하게 안으면서 포옹과 덕담을 나누는 장면을 보면요. 이제 정작 칼을 숨긴 전쟁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장희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사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오세훈 전 시장에게 고마움 느끼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룰 정할 때요. 집단 지도 체제로 할 것이냐, 단일 지도 체제로 할 것이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내부에서 네. 비대위가 결국은 당대표에게 전권을 몰아주는 단일 지도 체제로 룰을 정했거든요. 그러자마자 황교안 전 총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당하면서 등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오세훈 전 시장 캠프에서는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 화합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은 네. 어차피 정권형 당대표라 해도 이번 당대표가 혼자서 한국당의 지분을 100% 가져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당대표의 첫 번째 과제도 개파 청산이 될 것이고 네. 결국에는 2등한 후보의 개파, 2등한 후보 쪽을 어느 정도는 배려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당을 온전히 잘 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두 사람이 양자구도의 측면을 보여주는 건 변수가 될 수 있는 홍준표 전 대표를 견제하는 측면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양자 중에서 누구 표를 가져갈지 모르는 돌발 변수란 말이죠. 선거에서 가장 꺼려지는 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홍준표 전 대표를 배제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호각지세로 혈투가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예측이 가능한 싸움을 하겠다. 이런 네.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두 개의 태풍이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열대성 저기압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태풍에 합류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급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갈수록 지금 단어가 격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혼자 살려고 집 밖을 가출한 사람이라는 말까지 황 전 총리에게 겨눴습니다. 일단 이분 다시 나도 질 수 없지 영남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또 사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말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저희 당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사죄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집안이 망해갈 때 혼자 살려고 가출한 사람 오세훈 전 시장, 뒷방에 앉아 대통령 놀이를 즐긴 사람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의 심사가 지금 많이 복잡할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과 황교안 전 총리가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저렇게 만나는 모습을 왜 연출했을까? 네. 저게 뭐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런 당권 주자들이 저렇게 우연하게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저렇게 이렇게 연출 장면을 이제 국민들 앞에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저건 뭘 의미하느냐면 홍준표 왕따시키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홍 대표가 링에 오르기 전에 빨리 양강 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둘이서 결국 우리 둘 중에 누군가를 정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을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다라고 하지만 링에 오를 게 거의 확실한데 링에 오르기 전에 벌써 이 선수들이 다 확정돼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나도 곧 링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중이다. 유튜브 되시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네요. 세 분과 함께 짚었습니다. 고맙습니다.